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도 매우 반가운 이슈죠. 반가운 이슈. 뭐냐면 대법에서 라임 술접대 받은 검사, 변호사 있죠? 그들에 대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 1심과 2심에서 무죄였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99만원 불기소 세트. 청탁금지법이 100만원 넘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법원이 99만원 되지 않았다고 무죄 준 거 아닙니까? 씨발 욕밖에 안 나와. 그래서 1심, 2심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에서 이건 말이 안 되지 해갖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유죄 취지로 보낸 거죠. 무죄 안 돼? 유죄 줘야 돼? 보낸 거죠.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오늘 결정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죠. 그 윤석열의 검난이 막 난리치고 있을 때 진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아나무인이고 정말 개지랄 떨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라임 사태 주범인 김부근 회장이 감옥에서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옥중 입장문.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냥 오늘 방송과 필요한 내용만 보자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자기가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야당 의원들과 그리고 현직 검사한테 접대한 적이 있다. 접대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접대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뇌물이죠. 혹은 김영란법 위반. 사실 뇌물로 해야 되는데 뇌물로 하건 혹은 청탁금지법으로 하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뇌물은 굉장히 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새끼들이 뇌물로 안 하고 다 청탁금지법으로만 이 사람들을 수사한 거 아니에요. 나쁜 새끼들이죠. 그래서 이 김봉현이 이 공개한 이 내용이 과연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거를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남부지검에서 아마 남부지검일 겁니다. 예. 남부지검에서 이거를 수사를 했죠. 실제로 보니까 2019년 7월 18일 날 김봉현이 3명의 검사와 1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접대를 한 게 진실로 나왔죠. 근데 이 검사놈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다고 엄청 거짓말했죠. 개새끼들 엄청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는데 결국 진짜였고 실제로 당시 윤석열 검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현직 검사 3명 2019년 7월 18일 날 총 536만 원 네, 향응 받았다. 그랬어요. 향응 받았다. 인정했어. 인정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뇌물죄는 아예 배제해버렸죠.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99만 원 불기소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청탁금지법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에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청탁금지법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건 뇌물이죠. 이건 뇌물로 수사해야 되는 거야. 뇌물로 수사했으면 이게 뭐 100만 원이건 9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처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뇌물은 아니에요. 뇌물은 아니에요 하면서 검찰이 지들 검사들을 수사하는데 청탁금지법으로만 수사를 한 거죠. 근데 웃긴 건 뭡니까? 여기서 정말 골 때린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골 때린 짓을 검찰이 하죠. 3명을 기소해야 되는데 3명 중에 1명만 기소를 해요. 현직 검사. 그냥 지금 변호사인 검사 출신 변호사하고 현직 검사 1명 총 2명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기소를 안 합니다. 황당하잖아요. 왜 안 해? 씨발 이게 말이 돼? 아니 3명이서 검사 3명을 536만 원을 접대를 했어요. 근데 왜 기소를 안 하냐고. 왜 안 했냐? 검사 논리는 뭐냐면 진짜 골 때린 새끼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현직 검사 3명, 검사 출신 변호사 1명, 4명에다가 김봉현. 사실 김봉현 넣으면 안 되죠. 얘들은 뭐냐면 536만 원 술값에는 김봉현도 먹었습니다 하면서 김봉현까지 넣은 거예요. 아 그래 김봉현 먹어서 넣자고 해.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5명이서 먹었다는 거야. 5명이서. 근데 5명이서 먹었다고 치더라도 536만 원 5로 나누면은 107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107만 원이면 결국 기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7만 원이면 기소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100만 원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 검찰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검사 3명 중에 2명은 11시에 귀가를 했고 귀가를 빨리 했대. 그리고 검사 1명과 김봉현 회장만 새벽까지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뭐가 들어왔냐? 밴드, 접객원이 들어왔대요. 이게 55만 원이래. 그래서 536만 원을 그냥 계산하면 안 되고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구별. 11시 이전까지 술값이 481만 원. 11시 이후에 밴드와 접객원이 따로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55만 원이라는 거지. 골 때려요. 그래서 11시에 귀가한 검사 2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55만 원을 빼야 된다. 총액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야 된대. 그래서 481만 원에서 5명이 밥 먹었으니까 5명 나눠가지고 검사는 1인당 96만 2천 원어치 줬다가 받았다. 100만 원이 안 넘는다. 그래서 11시에 귀가한 검사들은 밴드 또 접객원 비용이 뺐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에서 5로 나눴을 때 96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청탁금지법에서 예외. 그래서 아예 기소 안 했지요. 기소 안 하고 나머지 3명 나머지 3명만 기소를 한 거예요. 3명? 2명? 나머지 3명. 그러니까 1명 누구냐면은 남호 검사 그리고 이모 변호사 그리고 김봉현 3명만 기소를 한 겁니다. 3명은 얼마? 114만 5,030원으로 114만 원. 114만 원으로 변호사하고 검사 1명하고 김봉현을 기소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99만 원 세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 2명을 빼준 거예요. 밴드비를 따로 빼고 밴드비 뺀 481만 원에서 5로 나눠가지고 96만 2천 원이네. 여기는 억울해. 빼준 거야. 그리고 지금 1명 기소된 거야. 1명. 현직 검사 1명, 변호사 1명, 김봉현 3명이 기소가 된 겁니다. 황당하죠. 황당한데 더 황당한 건 결국 2년 후에 1심이 나왔거든요. 1심에서 어떻게 됐냐? 1심에서 그 변호사하고 이 검사가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황당하죠? 왜 무죄가 나와? 무죄가 나왔어.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둘이 먹은 거는 107만 원이 아니고 93만 9천 원이다. 더 적은 금액이야. 이 사람들이 먹은 게 100만 원이 안 넘는다는 거예요. 왜 안 넘느냐? 재판 중에 뭐가 나왔냐면 사실 우리 술 먹을 때 중간에 라임 부사장 이종필 씨하고 청와대 전 행정관이었던 김아무개 그 2명도 술자리에 들렸다. 술자리에 왔었다. 술 같이 먹었다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누기 5에서 나누기 7이 된 거예요. 7이. 나누기 7이 된 거예요. 복잡해 계산이. 그러는 바람에 나누기 5가 아니네. 나누기 7로 해가지고 93만 9천 원. 그래갖고 이 사람들도 100만 원 안 넘네. 무죄 한 겁니다. 1심에서. 그리고 이거를 2심에서도 작년 8월 달에 100만 원 넘지 않아. 이종필 라임 부사장 그리고 김모 전 행정관 7명 포함시켜갖고 100만 원 안 돼. 여기 무죄 한 거죠. 졸라 황당하죠.
그런데 오늘 대법에서 뭐라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중간에 합류한 사람들은 빼고 계산해야지.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특별히 2명 중에 1명, 중간 합류자를 포함해 술값을 기계적으로 분할하는 등 술자리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1인 접대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간에 들어온 행정관 있죠. 그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우연히 술자리에 머문 것이다. 이거는 김봉현이 향응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었고 그냥 우연히 친분 관계 때문에 잠깐 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향응 소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1명은 빼고 계산했더니 1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이걸 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예요. 파기환송.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1명 빼라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건 법원이 김봉현 씨가 검찰들한테 향응을 대답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참여연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성명을. 뭐냐면 라인 검사들 징계하고 기소하라고. 지금 검찰에서 2명은 100만 원 안 된다고 해서 불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2사람을 뇌물죄로 기소하라는 거죠. 뇌물죄로. 지금은 청탁금지법으로 해갖고 빼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청탁금지법이 아니고 이건 뇌물죄로 기소해야 된다. 왜? 오늘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 등 3명 검사에게 향응을 접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만 원이니 아니니 따질 필요 없이 이건 청탁금지법 때문에 필요한 거고 이거는 뇌물이다. 이들의 뇌물 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대법원이 술자리가 향응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점 이건 뇌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기소한 2명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번에 이 파기환송된 이놈들도 다 뇌물로 처벌하라는 거죠. 그리고 라인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 재개하라는 겁니다. 재개하라는 겁니다. 검사들을 봐주기 위해 적용된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해 엄정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의 판결은 검사들이 뇌물죄를 청탁금지법으로 낮춰갖고 기소하면서 2명은 봐주고 1명과 그 변호사 1명, 2명만 기소한 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법원이 이거 아니야. 이건 뇌물 혐의가 있어. 라는 사실은 판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청탁금지법도 무죄 말이 안 돼. 중간에 들어왔던 행정관은 빼야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윤석열이 총장일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했어요? 재판 보고 내가 사과하겠다 그랬거든요.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견서 나왔으면 윤석열 이거 한마디 해야죠. 사과해야죠. 근데 이 개새끼는 사과 한마디 없어요. 이 개새끼는요. 정말 짐승 같은 새끼 아주. 검사들이 얼마나 진짜 무도한 집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사실 저는 이 라임 검사들 이 무죄 준 거 불기소 세트 준 거 이거 불기소도 열받지만 제가 또 하나 열받는 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검사 새끼들이 얼마나 나쁜 새끼들인지 이 새끼들 수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4명의 검사들이 3명의 현직 검사 그리고 1명의 전직 검사 변호사 4명 다 어떻게 했냐? 휴대폰을요 다 폐기해버렸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감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 국민이 당시에 전 국민이 이 라임 그 접대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야 보란 듯이 당당하게 휴대폰을 다 갖다 버리거나 부셔버리거나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못했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씨발 막 욕이 나온다니까요. 수습 때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4명이 전원 검찰 수사가 본격화가 되기 전에 직접 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프로스의 메신저 대화 내역도 삭제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이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증거인멸하면요 바로 구속이에요. 바로 구속이라고. 근데 검찰이 이 새끼들 구속영장 청구했습니까? 청구 안 했지요. 청구하면요 구속돼요. 만약에 내가 나한테 불리한 증거기 때문에 내가 내 핸드폰을 부셔버리잖아요. 내가 증거인멸하잖아요. 그럼 검사는요 나 증거인멸한다고 구속영장 청구하거든요. 그럼 법원은 내가 진짜 증거인멸한 그 사례가 있으면 이거 위험이 있네 해서 구속시켜버려요 진짜로. 근데 검사들이 이 새끼들 구속영장 청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와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B씨는 지난해 10월 17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검사 C씨와 D씨는요. 지난해 7월 24일과 25일 또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C씨는 이프로스 메신저 대화 내역과 자신의 업무 일지 일부를 파쇄했고 D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아예 교체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씨발놈들. 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수사받게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수사받게 되면은 핸드폰은 절대로 제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어떡하냐? 왜냐면 이거 뺏기면은 우리 모두 다 털리거든요. 죄가 없어도 여기 있는 걸로 다 별건 수사가 되니까 차라리 부시는 게 나아. 부시거나 그냥 잊어버리세요. 잃어버리는 게 나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 무서워서 그런 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그냥 잃어버리면 돼요. 우리가 아예 못 찾는 곳에서 그냥 잃어버리면 돼. 검사한테 잃어버렸어요. 하면 돼 그냥. 그러면 그거로 구속되면 어떡해? 이 새끼들은 이거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구속시키고 남을 놈들이죠. 그럼 구속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구속되는 게 여기서 불리한 증거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유죄 나오고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핸드폰 그냥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욕먹는 게 나아. 웃기는 새끼들이죠.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당사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는요. 이거 인멸해도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됩니다. 나한테 불리한 거는. 내가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잘못됐나? 혹시 잘못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는요. 이거 인멸해도 죄가 안 돼요. 그런가? 좀 불안하네. 누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검찰들의 태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막 증거인멸 해버리고 부셔버리고 막 그래버리잖아. 당당하잖아요. 아예 얘네들은요 수사받을 때 지들 당당하게 말했어. 나 핸드폰 버렸다. 핸드폰 잃어버렸다. 핸드폰 바꿨다. 아예 말해버린다니까 그냥. 당당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겁먹을 필요가 없어. 기가 막힌 거죠. 하여간 정말 이 검사들의 이 불기소 세트 진짜 웃기고 정말 코미디였는데 이번에 대법에서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이거는 다시 무죄를 파기환송했다는 거는 이거 유죄로 선고해. 그 말이죠. 한번 다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겠는데 법원이 다시 무죄로 돌려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 반가운 이슈입니다. 검찰의 이런 이 문제점. 그리고 사실은 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오면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도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새끼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거를 무죄를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